네, 마감일입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격화, 지금이 매수 타이밍, 방산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더드렘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나나 뉴스가 더 안 나오나 싶었는데 우리 휴일에 크게 좀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탄도미사일이 180개를 발사했다라고 하네요. 네, 우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안고 있었습니다. 계속 안고 있었고 휴일 사이에 우리 장유 쉬는 사이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반영이 됐었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오늘 초반에는 사실 반영이 됐지만 관련된 이제 종목들군으로 좀 보면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사실 그 지정적 리스크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도 조금은 끌어올렸다가 다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다시 낙폭을 키우고 오늘 좀 낙폭을 줄이고 키우고를 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동발 이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 새로운 재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요즘에 좀 예민하고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나 크게 요동은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좀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네요. 새로운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요동칠 필요는 없다라지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는 장중에 트레이딩할 종목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뉴스를 찾아서 중소형 방산주의 거래가 쏠릴 수밖에 없는 사실 장이어서 조금 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말씀해 주신 대로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결국 또 방산 4사를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한 달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가 멈춰 있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는 거래 재개가 됐죠.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크게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 쉬어가는 한 달 동안 그냥 장은 그 종목 자체에 그 매매는 쉬어 있었지만 그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바쁘게 또 그런 기업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소식들도 여러분도 접하셨을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산하면은 정말 최고의 대장으로 뽑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을 때 돌아온 한화에어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감출 수 없이 좀 계속 나타냈던 부분들. 하지만 주가 그렇게 지금 나쁘게 흘러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재개가 된 그 다음 날에는 조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장에서도 또 방산주가 오늘 떴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늘 4%의 상승을 하고 오늘 또 밑꼬리가 달리면서 또 우리 봉상으로는 또 위에 딱 네모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그런 좀 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리고 내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기대감. 내일은 또 빨간 날이잖아요. 핑퐁핑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방향성 잡히기 전까지는 여러분 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는 이야기 좀 계속해서 좀 연결해서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왕의 귀환이다. 방산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K 방산에 대한 그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런 청신호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좋은 호재거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까지 좀 이어진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큰 대장주이지만 탄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크게 좀 탄탄한 기업으로서 꾸준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종목임에 변함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 엔진 분야에서도 정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번에 또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 기대감까지 더해지죠. 사실 이번 밸류업 지수 참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찌 됐든 밸류업 지수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한화에어로에 좀 위력
위력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 K방산 기술력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전 세계의 가장 큰 방산의 그런 시장인 그 미국의 문을 좀 우리가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외에서의 그런 어떤 기술 의존도를 조금씩 줄이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좀 개발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재료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뭐 안고 간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요동치지는 말아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동의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트레이딩할 종목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우리가 여기서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래도 좀 크고 탄탄한 기업군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뭐 단기, 뭐 중장기 이렇게 나눠서 하실 텐데 좀 적은 그런 중소형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에어로 뭐 LIG 넥스원 같이 이렇게 좀 탄탄한 종목군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두 가지 액션을 취하시면서 가져가 보는 것도 또 재료에 대한 그런 반응과 또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반응 두 가지 함께 다 챙겨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사사를 트레이딩 하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에서의 실적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살펴봐야 하는 시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월에 들어왔고 실적 발표가 이제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사실 저는 방산주의 투자 포인트가 결국에는 수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4사 좀 중심으로 3분기 실적 괜찮을까요? 우선은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3분기 실적도 지금 전망치가 좋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소식들 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루마니아 자주포 계약, 뭐 또 이집트 K9 계약건 여러 가지 계약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3분기에 다시 한번 데이터에 찍힐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주 이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좀 좋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거의 5조 원 가까운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7조 원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것보다 더욱더 뭐 한 4배 정도 되는 20조 원에 가까운 그런 계약 규모로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좀 호재로 꼽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이런 뭐 유럽 국가에 대한 부분들 뭐 아시겠지만 호주 그런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이력들 우리 좀 방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너무 크고 좀 무거운 부분들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수주에 대한 그런 물량 계속해서 지금 수주 잔고 남아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주를 우리가 매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3분기 실적 시즌까지 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방산 뭐 오늘 그동안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에서야도 다시 한번 좀 눈을 돌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런 좋은 호재거리 속에서 여러분들 포트에 한 번씩 담아 놓으셔도 뭐 4개의 큰 종목군들 더불어서 밑에 달려있는 좀 중소형 종목군들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국제 주요 방산에 대한 부분들, 전시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방산 업체들이 계속 참가를 해서 우리의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품이 있다, 이런 우리 무기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K 방산에 대한 그런
관심도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무기의 거의 뭐 40%가량을 수출하는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방산 시장도 이제는 우리가 미국 시장까지 좀 문을 두드리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더 많은 국가에서 좀 러브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방산주들이 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게 유럽 쪽, 그쵸. 북유럽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도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우리 시장에서 하나의 고비로 남아 있는 게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시장의 색깔도 많이 바뀔 것이고 지수의 향방도 바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의 방산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우선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리스 트레이딩이다,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방산하면은 그 누가 되든지 방산은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정말 글로벌적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뭐 지금 뭐 이스라엘, 뭐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시기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쟁, 뭐 전시 상황,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이 아예 제로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 뭐 미국 대선,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대선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하지 않고 방산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미래 키워드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인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 드론이다, 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좀 K 방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기술력을 강화시키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시장적인 시기적인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방산은 그래도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누가 되든 간에 둘 다 결국에는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을 필두로 방산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누가 되든 진짜 상관이 없는 업종이 방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방산주들도 함께 좀 조정받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좀 종목군들별로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유효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종목군별로 지금 시기, 이 종목에 지금 진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모두 아시겠지만 그 지금 주가의 자리가 어딘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높으면은요, 사실 지금 내 자리가 아니고 또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 뭐 한일 단조 같은 경우 굉장히 뭐 거의 뭐 22%까지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사실 굉장히 낮은 종목군이기도 하고, 이런 털어낸 물량들을 사실은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는 흐름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 지금 전쟁에 대한 그런 크나큰 이슈들이 어떻게 또 내일 또 모레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그 리스크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제를 하시고 좀 다른 종목군 위주로 좀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점 찍고 조금 주가 조정 받았다가 탄력 있게 다시 한번 올라간 흐름 보일 수 있겠고, 또 풍산 하면은 뭐 구리와 방산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잖아요.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에도 정말 역대급 실적을 자랑했지만 역대급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큼 좀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풍산 지금의 흐름들 굉장히 또
계속 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풍산 같은 종목들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중에서도 제가 좀 픽을 해본다면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탑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상반기에 이 종목이 굉장히 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올라가면서 한번 크게 수익이 냈었던 그런 종목군이기도 한데 이번에 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미래의 키워드는 무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그런 뭐 드론까지 정말 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으로 단연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재무나 이런 상황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많고 탄탄한 기업군들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그런 좀 기업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뭐 K9 자주포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국산 그런 엔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크게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품 쪽으로도 우리가 좀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호재성 재료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 굉장히 뭐 최고점을 찍고 지금 최고 34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뭐 기업 뭐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되고 나서 지금 뭐 30만 9천 원 선에 오늘 좀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또 이제 4분기 또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한 부분들 수주 잔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상방 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와중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33만 5천 원 부근까지 좀 1차 목표가 좀 바라보시고 손절가 라인은 27만 5천 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9대 1로 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쉬는 기간 동안의 리포트들도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탑픽으로 꼽는 증권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3거래일째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 나쁘지 않게 오늘 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방산 4사 간단하게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사실 LIG넥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 방산 4사 중에 좀 처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러는 걸까요? 우선은 저는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주식시장에서의 그런 관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조금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앵커님께서도 네.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 종목군들이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단순하게 바라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언급적인 부분들 뭐 우리가 천궁이다 뭐다 사실은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크고 탄탄하다고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그렇다 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 안 그래도 변동성 심하고 우리 좀 먹을 게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굳이 내가 한국항공우주까지 라는 심리가 조금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투자 심리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좀 관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밀리지 않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실 뭐 실적이 나쁠 거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먹을 게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이 붙기가 어렵고 특정 종목으로 조금 더 좋은 종목, 조금 더 뉴스가 있는 종목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 4사 중에 좀 처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가져가고 있는 중동발 방산주 움직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